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7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입니다. 확률과 통계고요. 저는 여러분의 전략이 되어드릴 이하영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 어땠나요? 우리 8문항이었고요. 사실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리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선생님이 확률과 통계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풀 때는 괜찮았던 것 같지만 뚜껑을 열고 나면 채점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뭐 중복, 누락되는 것들, 그리고 계산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계산 과정에서 실수도 잦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런 아이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졌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7월 학력평가 점수는 그 어느 데서도 어떤 대학에서도 내라는 얘기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23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3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계수 문제가 2점짜리 문항으로 뭐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전개식에서 x의 계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실제로 평가원 난이도를 보면 요거보단 살짝 높게도 요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항계수 구하는 문항들에 대해서 고난도 문항까지도 좀 잘 잡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전개식입니다. 그러면 6 컴비네이션 R이 나올 거고요. 하나는 4X고 하나는 1인데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4X의 몇 제곱? R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4X의 R제곱 입장에서 4의 R제곱, X의 R제곱으로 전개해서 쓰면 6 컴비네이션 R 곱하기 4의 R제곱 곱하기 X의 R제곱이 되어서 어떤 부분만큼이 계수 역할을 하는 거야?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이만큼이 계수 역할을 하고요. x의 계수입니다. 그래서 x의 몇 제곱? 1제곱이 되는 거야. 즉 여기 있는 r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1이 되어 가야지만 x의 계수가 되겠지. 즉 앞에 곱해진 숫자는 6 컴비네이션 1 곱하기 4의 1제곱이 되고 6, 4, 24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항계수 문제는 일반항만 잘 구하고 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고요. 여기에서 분수꼴이라던가 뭔가가 곱해져 있는 모양까지도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항이에요.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n,3분의 1을 따른다. 그리고 3x-1의 기대값이 17일 때 x의 분산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n,3분의 1을 따르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의 기대값과 x의 분산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x의 기대값은 얘네 둘 곱한 값이야. n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n이 될 거고, x의 분산은요,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3분의 1이지. 즉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3분의 1, 3분의 2가 되어서 9분의 2n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자, 이제 우리가 3x-1의 기대값을 알고 있네요. 3x-1의 기대값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3의 x의 기대값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고, 이 값이 17입니다. 근데 나는 x의 기대값을 알고 있으니 1 넘어가면 18이고 3으로 나누면 x의 기대값은 얼마가 돼? 6이 되는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n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냈어. 그러면 x의 분산은 어떻게 돼요? 9분의 2 곱하기 18이기 때문에 요거 약분해서 사라지고요.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지. 그래서 이항분포에서의 기대값과 분산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ax 더하기 b의 꼴에서의 기대값과 분산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 문제 이제 24번 문항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문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 보면은 주머니가 나오면 그냥 왠지 두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검은 공이 2개 뭐라고 되어 있어? 2 이상.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2 이상 이하가 나오면 여사건일 확률도 분명히 생각을 하자. 그럼 2개 이상이라는 건 검은 공이 지금 몇 개까지 있어? 4개까지 있는데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검은 공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검은 공 입장에서 2개이거나
3개이거나 4개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검은 공 입장에서는요. 최대 4개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0개가 나오거나 1개가 나오거나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4개까지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2개 이상인 경우는 2개 이상인 경우에 여사건을 생각하면 0개 또는 1개가 나오는데 뭐가 더 계산하기가 편해? 얘가 조금 더 계산하기는 수월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확률이기 때문에 여사건의 확률 입장에서 1에서 빼줍니다. 어떠한 경우 검은 공이 0개가 나오거나 검은 공이 1개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 자, 그러면 검은 공이 0개가 나오거나 검은 공이 1개가 나올 확률인데 우선 공이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8개가 있고요. 거기에서 4개의 공을 임의로 동시에 꺼냈습니다. 그럼 분모는 8 컴비네이션 4가 됐을 거고 검은 공이 0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무슨 공만? 흰 공만 4개가 나오면 되지. 즉 흰 공 4개 중에서 4개를 뽑고 검은 공 4개 중에서는 0개를 뽑으면 돼. 또는 검은 공이 하나만 나오려면 4개를 뽑았는데 검은 공이 1개가 나왔어. 그럼 흰 공이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죠. 따라서 흰 공 4개 중에 3개를 뽑고요.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8 컴비네이션 4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얼마로 나눠주면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나눠주면 되고요. 4 컴비네이션 4는 얼마고? 1이고 4 컴비네이션 3은 4 컴비네이션 1과 같아져서 4 컴비네이션 1은 4가 돼서 얘는 얼마가 돼? 16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계산해 볼게. 자, 여기 보면은 얘네들 사라집니다. 그리고 4, 2, 8도 사라졌어. 그렇다면 1 마이너스 분모 볼게요. 7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분모는 70이 될 거고 분자는 1이랑 16이랑 더하면 17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겠지. 따라서 분모는 70이 될 거고 70 마이너스 17 계산하면 53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이하가 나올 때는 우리가 여사건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문제 2개 이상일 확률이기 때문에 뭐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가지 모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2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6번 문항입니다. 세 문자 ABC 중에서 모든 문자가 1개 이상씩 포함되도록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자가 1개 이상씩 포함되도록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해야 돼. 셋, 넷, 5개를 택해야 돼. 그럼 어쨌든 간에 1개 이상이니까 A랑 B랑 C는 1개씩은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2개만 더 결정해 주면 되는데 자, 지금 준비된 문자가 몇 개야? A, B, C 3가지야. 그런데 여기 있는 2개가 똑같은 게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거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에 똑같은 거 2개가 들어갔다는 건 예를 들면 얘는 A, A가 들어가거나 B, B가 들어가거나 C, C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우선은 A, B, C는 먼저 하나씩 뽑아놨고 여기 있는 2개가 다른 경우일 수 있어. 예를 들면 여기에 A, B가 들어가거나 B, C가 들어가거나 C, A가 들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은 5개를 나열하는데 똑같은 게 몇 개 있는 3개 있는 경우고 그러한 게 모두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두 3가지가 있는데 5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고요. 똑같은 게 몇 개 있는 경우? 3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또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봤더니 얘네도 각각에 대해서 3가지의 경우가 나올 건데 여기는 봤더니 똑같은 게 몇 개씩, 2개씩 있고 C는 하나만 있는 모습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B가 2개, C가 2개, A가 하나 있는 모습이야. 여기에는 C가 2개, A가 2개고 B가 하나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3가지가 나오는데 5개를 줄 세워 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게 2개, 똑같은 게 2개 이렇게 있는 경우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얘는 뭐가 돼? 5 곱하기 4가 되고요. 자,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우선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있었을 거고 얘네들 한 번 더 약분해 줄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20 곱하기 3이니까 60까지 경우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어때요? 5, 2는 10이니까 얼마? 90이 되네. 따라서 정답은 150이 됩니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번 문항도 여러분이 찬찬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 문항 이렇게 해결해 봤어요. 이제 우리는 27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 이렇게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고요. 주머니 B에는 3 2개, 4 2개, 5 2개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A와 B와 주머니 A, B와 그죠? 선생님 지금 뭐라고 읽은 거야? 주머니 A, B와 3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대요. 그랬을 때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이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 이하이면 주머니 B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행에서 결과는 뭐라고 했냐면 이 시행을 한 번 해서 주머니에서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우선은 하나하나 무슨 일부터 해야 되는지를 봅시다. 3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이면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 이하이면 2라는 게 나와. 우선은 몇 개의 동전을 던지는 거야?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는 일부터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이야. 앞면이 하나당 얼마야? 2분의 1이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는 얼마? 8분의 1일 확률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 이하래. 자, 동전이 지금 몇 개? 3개가 있는데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일 때와 2 이하일 때는 서로 어때요? 얘는 얘의 뭐가 돼? 여사건이 되지. 그래서 2개 이하이다라는 것은 1에서 8분의 1을 뺀 8분의 7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음 단계를 살펴봅시다.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이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고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1, 1, 2, 2, 3, 3에서 이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 거야.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 이하면 주머니 B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 거지. 주머니 B에는 3, 3, 4, 4, 5, 5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결과가 뭐여야 되냐면 2개를 꺼내잖아. 여기에서 우리는 몇 장의 카드를 꺼낼 거야? 2장의 카드를 꺼낼 건데 적혀있는 두 수의 뭐가? 합이 소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 1, 2, 2, 3, 3을 가지고 2개를 꺼냈을 때 합이 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자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6장의 카드에서 2장을 꺼낼 거야. 그런데 합이 소수래. 우리 하나하나 해보자. 우선은 1, 1을 더할 수 있죠. 1이랑 1이랑 더하면 얼마? 2 돼서 소수됩니다. 1이랑 2랑 더하면 얼마요? 얘도 3이라서 소수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2가 3이니까 소수가 돼. 1이랑 3이랑 더하면 4가 돼서 얘는 소수가 안 되겠지. 그 다음에 2랑 2랑 더하면 4니까 얘도 소수가 아니야. 2랑 3이랑 더하면 2랑 3이랑 더하면 얘는 5가 되니까 소수가 되고요. 3이랑 3이랑 더하면 6이 되니까 얘는 소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1, 1이 나오거나 1, 2가 나오거나 2, 3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구나. 그러면 1, 1이 나왔다라는 건 1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치? 또는 1, 2가 나왔다라는 건 1, 2개 중에서 1 하나를 뽑고 2, 2개 중에서 2 하나를 뽑았다라는 거고요. 2, 3이 나왔다는 건 2, 2개 중에서 2 하나를 뽑고 3, 2개 중에서 3 하나를 뽑았다라는 것으로 알아낼 수 있죠. 그런데 앞에 누가 있었어? 8분의 1이 있었어. 연달아 일어났으니까 곱하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3, 3, 4, 4, 5, 5라는 아이가 있어. 3이 2개, 4가 2개, 5가 2개인데 그 중에서 또 2장을 꺼내서 합이 소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우선 3 더하기 3은 6이니까 안 되지. 3 더하기 4는요. 얘는 7이니까 소수가 되는구나. 3 더하기 5는요. 8이라서 소수가 안 되네. 4 더하기 4는요. 8이라서 소수가 안 돼. 4 더하기 5는요. 9는 약수를 가지네요. 그리고 5 더하기 5도 10이라서 소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되려면 3 하나, 4 하나만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봅시다. 원래 동전을 3개 던져서 앞면이 2개 이하가 나오고 연달아
6개 중에서 2개의 카드를 꺼낼 건데 3 하나, 4 하나니까 3 2개 중에서 하나, 4 2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 반드시 마지막에 더해줘야지만 답이 나오게 되겠지. 계산해 봅시다. 이 컨비네이션 2는 1이야. 이 컨비네이션 1은 2 곱하기 2니까 이만큼이 4가 됐고 이만큼도 얼마가 됐어? 4가 되어서 4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 얼마 됩니까? 9가 됐지. 그래서 얘는 우선은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7이 있고 이 컨비네이션 1 곱하기 이 컨비네이션 1 하면 얼마야? 4지. 4, 7, 28이 분자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분모 한번 볼까? 얘는 8 곱하기 6 컨비네이션이 8 곱하기 6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똑같이 8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2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 마무리 할게요. 요거 약분하면 4가 되고요. 자, 따라서 5, 4, 20 곱하기 6이니까 분모는 120이 될 거고 분자는 37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연달아 일어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을 쭉 적어보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 낼 수 있어요. 27번 문항이기 때문에 살짝 좀 떨렸을 겁니다. 그리고 3점짜리 문항이지만 꽤 난이도가 있게 느껴졌던 문항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 정도 내용은 이제는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28번째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8번째 문항입니다. 우선 28번째 자리에는 보통 함수의 개수를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데 있어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공식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공식만 가지고 문제가 딱 해결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하시고요. x가 1, 2, 3, 4, 5, 6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봤더니 f1에서의 함수값과 f2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f3에서의 함수값을 곱해서 양의 제곱근을 취했더니 뭐가 나왔다는 거야? 자연수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자연수가 나왔다는 건 여기 안에 들어있는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우리가 f1, f2, f3이라는 건 결국은 공역의 원소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에서 찾아낼 수 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세 개의 곱이 여기서 어떤 숫자 3개를 가지고 와서 얘네들을 3개를 곱했더니만 자연수의 제곱의 모습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의 제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1의 제곱이 얼마야? 1이란 말이야. 그러면 3개를 곱해서 1이 되려면 얘는 1, 1, 1 이런 모습이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얼마예요? 4란 말이야. 그러면 3개를 곱해서 4가 되려면 여기 있는 숫자 입장에서 보면 1, 1, 4가 될 수도 있고 1, 2, 2가 되어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3의 제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3개를 곱해서 3의 제곱인 9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들을 보면은 우선은 1에다가 3에다가 3을 곱하면 9가 되고요. 나머지에서 우리가 9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나머지는 2, 3은 6이고 2, 4, 8, 2, 5, 10, 3, 4, 12, 3, 5, 15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3개를 곱해서 9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3, 3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의 제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다 3개를 곱해서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16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선은 1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1에다가 4랑 4를 곱하면 16이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1에다가 16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2의 배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1에다가 2랑 4를 곱하면 16이 될 수는 없어.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2랑 2랑 곱하면 4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또 16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6이 되는 경우도 끝이 났고요. 이제 5의 제곱인 25가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 25가 되려면 5가 2개 있고 1이 하나면 되겠다. 1, 5, 5가 되는 경우가 바로 3개를 곱해서 25가 되는 경우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개를 곱해서 36이 되어야 돼. 그러면 2나 3의 배수들이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는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4, 3, 12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결국은 3개를 곱해서 36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4가 하나 있어야 되고 3 곱하기 3을 하면 4, 9, 36이 되겠지. 즉
3 곱하기 3 곱하기 4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6이 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엔 7, 7, 49인데 7은 아예 없고요. 8, 8, 64지. 그런데 64가 되려면 적어도 8의 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3개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4, 4, 16에다가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64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4랑 4랑 4가 나왔을 때 64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9, 9, 81인데 9는 나올 수가 없지. 81은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10의 제곱 100이거든. 100이 되려면 적어도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가 나와야 되니까 얘도 우리가 나타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100이 되는 경우는 또 한번 보면은요. 4 곱하기 25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4 곱하기 5 곱하기 5가 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1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없겠지. 왜? 최대 지금 이렇게 되면 5 곱하기 5 곱하기 5인데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뭐가 돼?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될 수 없으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면은 나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조건만 가지고 봤을 때는 F1이 1이고 F2가 1이고 F3이 1이다. 그리고 F1이 1이고 F2가 1이고 F3이 4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 자, 가조건만 봤을 때는 F1이 4가 될 수도 있고 F2가 1이 될 수도 있고 F3이 1이 될 수도 있는데 나 조건을 봤더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더 크면 각각에 대한 함수값은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순서대로 점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얘가 F1, 얘가 F2, 얘가 F3이 될 수밖에 없지. 얘가 F1, 얘가 F2, 얘가 F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아이들로 F1, F2, F3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 줘야 돼? F4랑 F5랑 그리고 F6의 함수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거야? 이제 나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 4, 5, 6이 얘네들이 점점점 커지면 그 함수값들도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4, 5, 6 입장에서 얘 바로 앞에 누가 있었을 거야? 작은 사람 3이 있었겠지. 그러면 3보다는 4, 5, 6이 다 크기 때문에 이 4, 5, 6이라는 아이는 F3에서의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크다라는 말도 있지만 같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문제에서 순서를 줘버렸기 때문에 나는 순서를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조합이 될 거고요.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된다? 중복 조합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F4, F5, F6이 대응될 수 있는 값들은 F3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입니다. F3이 1인 경우야. 그러면 1, 1이 됐고 4, 5, 6이 갈 수 있는 곳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되잖아. 그러니까 모두 5개 중에서 4가 될 수 있는 거, 5가 될 수 있는 거, 6이 될 수 있는 거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뽑아버리면 돼. 즉, 이 경우에는 우리 경우의 수가 뭐예요? 5, 5개에서 3개를 뽑아버리면 되겠지. 자, 이제 F3이 얼마인 경우를 따져봐야 될까?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얘도 지금 F3이 2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1, 1, 2가 되었어. 그러면 4, 5, 6이 갈 수 있는 곳은 F3이 2로 갔으니까 1로는 못 가는 거야. 2, 3, 4, 5. 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으면 돼? 3개 뽑으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1, 1, 1이 되는 경우, 1, 1, 2가 되는 경우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F3이 3이 되는 경우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1, 3, 3이 되었어. 그러면 F3이 3이기 때문에 4, 5, 6은 3 아니면 4 아니면 5에서 결정이 되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F3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4인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F3이 4인 경우는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해서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경우가 있네. 그래서 F3이 4가 되는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5가지가 생길 건데 자, F3이 4이기 때문에 F4, F5, F6이 갈 수 있는 숫자는 4 또는 5였던 거야.
그래서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F3이 얼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5가 되는 경우가 있어. 걔가 몇 가지예요? 2가지였어. 2가지인데 이 경우는요. F3이 5이기 때문에 F4도 F5도 F6도 뭐가 돼? 5랑 대응이 돼야 되지. 그래서 얘는 한 가지만 나오게 돼서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할게요. 2개 더하면 8-1하면 7 컴비네이션 3이 될 거고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로 나누어 주면 약분하겠습니다. 요거 약분해서 사라지고요. 얼마가 된다? 35가지 경우가 나오게 돼요. 4H3은 얼마예요? 2개 더하면 7 빼기 1하면 6 컴비네이션 3이죠.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로 나누어 주면 얘네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가 돼? 20이 된다. 얘는 어떻게 돼요? 2개 더하고 빼기 1하면 5 컴비네이션 3이지. 얘는 뭐랑 같아? 5 컴비네이션 2. 얘는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어야 된다. 자주 등장하니까 10입니다. 자, 얘는 5 곱하기 2개 더하면 5 빼기 1하면 4 컴비네이션 3이야. 4 컴비네이션 3은 4 컴비네이션 1과 같아서 4, 5, 2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는 2가지였어. 그래서 몽땅 다 더해볼게요. 55, 65, 85에다가 2를 더하면 정답은 87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따박따박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문제 해결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문제에서 순서를 줘버렸어. 그럼 내가 순서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로 해결하자? 조합으로 해결하자. 등호가 들어갔다?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도 되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아, 얘네들이 우리가 개념적으로 중복 조합임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 이렇게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조건은 좀 신선했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8번째 문항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29번째 문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어땠어요? 사실은 난이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면 좀 생소해하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이제 29번에 배치가 되었고요. 나중에 오답률 나오면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지만 오답률이 그리 많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힘들어하기는 해요. 자, 우선은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값의 범위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도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리고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 하자라고 했고요. 0에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a 사이에서 얘가 x라고 할게, 하나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0에서부터 a까지의 사이에서 두 함수 fx, gx는 fx는 b래. 그리고 gx는 p 확률이네. 0보다 크거나 같고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x까지의 확률을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봐. 우선은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얘는 상수 함수죠. 상수 함수고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b를 나타내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x는 0, x는 a, 그리고 y는 b로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무조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 a, 세로의 길이는 b고요. b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a와 b의 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냈어. 자, 그런데 gx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 있는 x라는 i에 대해서 0에서부터 x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진대. 그러면 여기에 어떤 x라는 값이 있었다라고 해봐. 그러면 0에서부터 x까지의 확률은 x는 0, x는 x, 그리고 y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gx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x 곱하기 b, 즉 bx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b는 실제로 우리가 뭐라는 것도 알겠어. a분의 1이라는 것도 알겠고, 따라서 gx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요. 뭐를 지나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b, 양수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원점이고 얘가 y는 bx가 되겠지? 그리고 범위는 0에서부터 a까지인 거야.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어? 이 넓이 자체도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을 보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ab가 되는데 ab는 얼마였어? 1이었던 거야. ab는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삼각형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높이가 1이 되는데 이 값이 1이 되면 되는 거지.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의 값이 2가 된 거야. 그러면 b는 얼마가 된 거지? 2분의 1이 된 거지. a의 값이 얼마가 됐고 2가 됐고 여기서 y는 얼마? 2분의 1 x라는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a가 2였고요. b가 2분의 1이었는데 c라는 아이를 찾아야 돼. 자, c라는 아이는 0에서부터 c까지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구했더니만 2분의 1이 되는 곳이야. 그럼 y라는 확률 변수 어디에 그려놨어? 여기에다 그려놨는데 0에서부터 어디까지? c까지의 확률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c에서의 함수값은 x에다 c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어서 2분의 c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c, 높이는 2분의 c인데 이 값이 얼마? 2분의 1이 된 거야. 그러면 양변의 2를 곱하면 c제곱은 얼마가 되었어? 2 곱하기 2를 곱하면 c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4가 되어서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c를 구하려고 봤는데 여기에 c제곱의 값이 곱해져 있으니 그대로 갑시다. a에다가 2, b에다가 2분의 1이고요. c제곱은 얼마가 되었어? 2가 되었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2분의 5 곱하기 2니까 정답은 5가 되었어요 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어떤 개념들을 한꺼번에 쫙 물어보고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1이 된다라는 거, 확률 어떻게 구하는지 넓이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29번 문항으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거,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거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 수능에서도 이러한 난이도 있는 문제, 이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것들도 한 번 정도는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30번 문항이었고요. 이것도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계산이 좀 애매하게 까다로웠죠. 독립시행에 대한 어떤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문제 30번 문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각 면에 숫자 1, 1, 2, 2, 2, 2예요. 1이 2개, 2가 4개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몇 번 던진다라고 했어요. 6번 던진대. 그러면서 이미 느낌이 왔지. 얘는 뭐다? 독립시행이에요. 그죠? 자, 6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는데 n번째 바닥의 다음 면에 적혀있는 수를 an이라고 하는 거야. 자, 6번 던졌기 때문에 첫 번째에 던졌을 때 바닥에 적힌 숫자, 두 번째 던졌을 때 바닥에 적힌 숫자, 얘네들을 순서대로 A1부터 A6이라고 했는데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A4 더하기 A5 더하기 A6보다 클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A1과 A4가 1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지만 동시에 무슨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조건부 확률이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1이랑 A2랑 A3을 더했을 때의 어떤 값과 A4랑 A5랑 A6을 더했을 때의 값을 비교해서 얘네들을 더했을 때의 값이 얘네들을 더했을 때의 값보다 커져야 돼. 커져야 되는 모습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4, A5, A6이 몽땅 다 얼마인 경우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1, 1, 1인 경우부터 생각해 볼 수 있지. 왜? 얘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1, 1, 1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봐. 그러면 얘는 3개를 더한 것보다 커져야 되니까 적어도 1, 1, 2거나 1, 1, 1, 3이 어디 있니? 1, 1, 2거나 1, 2, 2가 되거나, 그죠? 아니면 2, 2, 2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케이스를 우선 찾았습니다.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 3이 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이런 모습들로 만들어지면 돼. 지금 선생님이 순서 안 주고 우선 순서상부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A1이 1, A2가 1, A3이 2가 될 수도 있지만 더했을 때의 결과만 봤기 때문에 A1이 2, A2가 1, A3이 1이 돼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A4, A5, A6 입장에서 얘가 1, 2개, 2 하나가 나왔어. 그럼 더하면 4가 됐지.
더하면 4가 됐기 때문에 얘보다 커지려면 더해서 뭐가 되거나 5가 되거나 아니면 더해서 뭐가 되면 돼? 6이 되면 돼요. 즉 1, 2, 2가 되거나 2, 2, 2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가 1, 2, 2가 되어서 더해서 5가 됐다? 그러면 A1, A2, A3은 2, 2가 되어야지만 더해서 6이 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얘네가 만약에 2, 2가 되면 얘보다 커지게 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해주면 돼. 얘네들을 모두 계산한 결과를 더하면 얘가 바로 뭐예요? 분모가 되는 겁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분자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지? 그래서 우선 분모부터 선생님이 결정을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독립시행의 확률이고요. 선생님이 아까도 또 얘기를 했지만 1, 1, 2가 되었다고 해서 A1이 1, A2가 1, A3이 2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야. 그지? 세 번 중에서 하나는 2고 나머지 두 개는 1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더하고 곱하기 얘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지만 이 경우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러면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자. 모두 6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1은 몇 개? 2개야.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은 한 번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 즉 3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던져서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니까 즉 3분의 2였던 거야. 그러면 세 번 중에 2가 한 번 나와야 되니 세 번 중에 2가 한 번 나오고요. 1이 두 번이니까 3분의 1의 제곱이야. 세 번 중에 2가 한 번 나와야 되지. 뭐 상관은 없지만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다 1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2는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 중에 1이 한 번이지. 세 번 중에 1이 한 번이고요. 1이 나오려면 3분의 1이고요. 2가 나오려면 3분의 2인데 얘가 두 개니까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돼? 다 몽땅 다 2가 나와야 되니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지.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3분의 2의 세제곱이 되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4, A5, A6은 1, 1,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1이 나오려면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몽땅에다가 3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야.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이기 때문에 얘부터 보자. 1, 2, 2 어디 있었어? 여기에 있어요. 그지? 그래서 얘는 3 컴비네이션 1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될 거야. 2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1, 1, 2가 나오면 돼. 1, 1, 2 우리 아까 여기다 계산해 놨거든. 몽땅에 대해서 3 컴비네이션 1에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마지막 얘는요.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3분의 2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고 동시에 A4, A5, A6은 1, 2, 2야. 1, 2, 2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지. 그래서 3 컴비네이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잘 봅시다. 3의 제곱에 3이니까 3이 3개 있어. 얘도 3 하나에 3의 제곱이니까 3이 3개. 얘도 3이 3개 있어요. 분모에 3이 3개 있는데 거기에 분모에 3이 3개가 더 곱해졌으니까 얘네들은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3의 6제곱이 우선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분자를 계산하는데 3 컴비네이션 1은 얼마고? 3이고 1은 1이고 곱하기 2가 돼서 얘는 6이 하나 나옵니다. 또 3 컴비네이션 1은 3이죠? 2의 제곱이니까 4지. 그래서 얘는 12가 하나 나오고요. 2의 세제곱은 얼마야? 8이었어. 따라서 26이 나오는데 곱하기 1이니까 그냥 분자는 26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여기는 봐. 3이 하나, 3이 두 개니까 3이 3개. 얘도 3이 3개야. 3이 3개인데 이번에는 3이 2개, 3이 하나가 곱해지니까 얘도 3이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 컴비네이션 1은 3이고요. 2의 제곱은 4고요. 여기에 2의 세제곱은 8이야. 그래서 3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8을 하면 얘는 얼마? 20이 됐어. 거기에 3 컴비네이션 1은 3이고요.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6이 되어서 20 곱하기 6 하면 얼마가 된다? 12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들 또 볼게. 3이 3개야. 3이 하나, 3이 2개니까 얘도 마찬가지. 분모는 똑같이 3의 6제곱이 될 거고요. 2의 세제곱이니까 8 곱하기 3 컴비네이션 1은 3이고요. 2의 제곱은 4가 되어서 3, 4, 12 곱하기 8 하면 얼마가 돼? 96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모가 결정이 되었어요. 분모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몽땅 다 3의 6제곱이고요. 우리가 26에다가 120에다가 96을 더해주면 되겠지. 자, 얘네들 더하면 146이고요. 따라서 1 올라갔으니까 4, 242. 와, 너무한다, 그지? 242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끝이 아니야. 분자 결정해야 되는데 분자가 뭐라 그랬냐면 A1이랑 A4가 1이어야 된대. 여기에 있는 이 모습들 중에서 A1과 A4가 1이 되어야 된대요. 그럼 얘네들 이렇게 쭈루룩 보자. A1과 A4가 1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I 중에 A1이 1이고 A4가 1이 되는 경우 요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도 1이 있으니까 A1이 얘가 1이 되고 얘가 A4가 1이 되는 경우 요거 생각할 수 있어. 또 여기도 A1이 1이고 A4가 1이 되는 경우 요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A1이 2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분자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거 살짝 지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는요, 여러분 지금 1, 1이야. A1은 1, A4는 1로 결정됐어. 그러면 A2, A3이 얘네들로 결정이 되면 되는데 지금 A2가 1이고 A3이 2일 수가 있지. A2가 1이려면 3분의 1, A3이 2려면 3분의 2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될 수 있으니까 얘는 곱하기 2가 될 거야. 여기에 대해서 A5, A6은 다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야. 자, 이 경우에 대한 거 한번 봅시다. A1은 1로 정해졌어. A2도 2, A3도 2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얼마?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될 거고 A5는 1, A6은 1이니까 얘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얘는 결국 하나, 둘, 셋, 4개지. 즉 3의 4제곱이 됐습니다. 분자는요. 2, 2는 4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이제 빠뜨린 거 있네. 여기에서 우리가 A1이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1이 1이 되려면 3분의 1이고 A4도 1이 되려면 3분의 1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기 때문에 얘도 3의 6제곱분의 분자는 얼마가 돼? 4가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A1이 1, A4도 1.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그래서 3의 6제곱분의 2, 2는 4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생하면 끝 봅시다. 이제 순서대로 그냥 선생님이 해볼게. A1이 1이니까 3분의 1이야. A2, A3 같은 값인데 2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지? A4는 1이니까 3분의 1이고요. 1, 2가 나왔어. 그러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를 곱하고 1이 나올 확률 3분의 1, 2가 나올 확률 3분의 2가 되겠구나. 그럼 분모는 3의 6제곱일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분자는 2, 2는 4, 2, 8이 16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분자는요. 3의 6제곱 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16인 거야. 그러면 8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24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6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2로 나누면 121분의 12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얘를 뭐라고 했냐면 P분의 Q라고 했어. 그럼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가 된다? 133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하나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 따져주는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 여러분 좀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치?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는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뒷부분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들 좀 귀찮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시간 안배하는 연습들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선은 해설 강의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선생님이 요 6월 모의평가 그리고 7월 그리고 9월 우리 수능에 계속 적합한 문항들 브릿지 강의 그리고 수능 저격 강의 그리고 수능 종결 강의로 계속 만날 테니까 끝까지 힘내시고요. 저랑 같이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